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계속된 정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국회에 정상화란 단어가 과연 언제쯤 찾아올까요? 최근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대표를 연결해서 국회 정상화 관련 그리고 바른미래당 혁신위 구성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격주로 금요일 아침마다 이 시간에 고정 출연하셨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뵙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그 바른미래당 이슈 가운데에서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권혁신위 설치, 이것을 최고위에서 뜻을 모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왜 지금 정병국 혁신위원장이어야 합니까? 일단은 당이 극단적인 내용 속에서 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내용을 조속히 종식하고 우리가 자강과 화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출직의 5인 최고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정병국 의원께서는 저희 당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으로서 또 끊임없이 정치 개혁에 대한 뜻을 또 본인이 주장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정병국 의원이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손학규 대표께서 정병국 의원을 지명해서 처음 4월 최고위 때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합의 처리하기가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달리 이견이 좀 있었지만 의견들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전권혁신이라는 말 그대로 전권을 다 행사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제한 없이 우리가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로 하거나 어떤 제한을 두거나 하지 말고 권한을 부여해서 우리의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성은 일단 혁신위원장께 그 권한을 맡겨두고 또 당내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위원장이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그 정병국 의원은 저희 그 프로에 전화 연결을 통해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 체제로 계파 정치를 청산하는 길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그 생각을 가진 혁신위원장과 손학규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께서 저희 6명의 의원들과 또 최고위원들이 본인께서 말씀하신 정병국 혁신위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당의 갈등을 봉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단순히 정치 공세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당이 이렇게 무한정 갈등으로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도 살 길이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피해를 입는 것이다라는 절박한 마음 속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진정성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손학규 대표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정치 공세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같은 정치 공세에는 절대 굴복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위 쪽 입장은 내분 수습을 위한 마지막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방안이 제대로 선택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신 정병국 혁신위마저 그것을 걷어차고 외부나 본인이 또 지명하는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당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대표 아래 들러리서는 그런 혁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또 특히 최고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의견들을 조율해 가면서 이것이 서로를 누가 잘못한 것을 탓하기 이전에 당의 이런 극단적인 내용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모든 당의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네네. 저는 당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체제를 혁신위 체제로 그럼 바꾸시겠다는 생각이시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네.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그 기능을 있고. 계속 수행하고 네네. 다만 그 혁신위의 기간 동안 혁신위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최고위가 조건 없이 수용을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당과의 연계된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미래당과의 단계적이고 점차적인 통합을 이뤄가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지난 의총에서 모든 의원들이 스스로 자강하고 화합해서 새로운 길을 가자라는 어떤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한국당과 또 민평당과의 연대 통합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한국당과 민평당에서 제발 우리 바른미래당에 대한 언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는 전혀 한국당과 민평당의 정책이나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나 아니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할 뿐이지 예. 당이 연대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주변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을 가만두지를 않아서 오히려 저희 당내 문제도 지금 극복해 나가기가 벅찬데 네. 그 한국당이나 민평당에서 다시는 저희 바른미래당에 대한 노선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는 바른미래당의 길을 가고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당명을 달고서는 그럼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네네. 내부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전반에 관한 사안인데요. 대국민 사과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한미 정상통화 유출 관련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출당이나 제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문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한미 정상통화 유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을 유출하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모든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 통화 유출에 대한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단순히 한국당만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예. 정부 내에 이런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네네. 먼저 유출을 받은 자와 유출을 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윤재 주미 대사나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시스템 점검부터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을 둘러싸가지고 야당의 의혹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고발까지 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과거에 이 정부가 취한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고 또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감한 상황에 국정원장이 사적인 만남이라고 일컬으며 지금 양정철이라고 하는 민주연구원장 내년도 총선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고 있는 양정철 원장을 4시간 동안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지금 안이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국정원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정철 원장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적인 만남이다. 동석자도 있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국가 공무원인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이 가져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도대체 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양정철 원장과 만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예. 지금 같은 당에 이혜원 정보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원장을 만난다는 것이 정보위원장으로서도 힘든데 이 같은 회동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지금 국정원장이 갖고 있는 지위나 위치 그리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보위 상임위 많은 비공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그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과 4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당연히 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그럼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국정원장과 또 정부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적인 만남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